햇살 좋은 실록의 오후와 웃음이 넘치는 가정의 달 이시. 이 두 어린이의 기구한 운명은 잔인하게 찾아옵니다. 잔인한 운명? 먼저 모처럼 만에 집 근처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하늘이네 가족. 팔 조심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랑 놀러 나니까 좋아? 아유,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주 놀러 나오지도 못하고. 하늘아, 엄마 아빠가 정말 아니, 미안해. 다들 맞벌이 하시니까 바쁘니까. 이들 부부는 맞벌이 터라 이렇게 아이와 함께 외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늘이. 야! 아, 재밌어? 좋아? 우리 하늘이 아빠랑 뭐 딸이 먹을까? 이뻐, 딸이 이뻐. 나 목말라. 어우, 우리 하늘이 목말라? 물 줄까? 아니, 아치카를. 아이스크림? 그래, 아빠랑 아이스크림 먹으러 이름은 가자. 하늘인데 참 다르네요. 당신은 여기 있어. 금방 사러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자, 가자! 신이 난 하늘이는 벌써 저만치 뛰어나갔고 이렇게 근처 가게로 향한 이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고릅니다. 아, 맛있겠다. 그리고 하늘이 아빠가 계산을 하고 뒤돌아서는데 설마요? 하늘아. 아이고. 어머나. 하늘아!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하늘아! 시야에서 사라져버린 하늘이. 오, 이 귀한 딸. 엄청 빠른데요? 잠깐 살렸는데. 혹시 엄마를 찾아 먼저 돌아갔나 싶어 불이 나게 아내가 있는 장소로 뛰어가 보는데 여보, 하늘이 알았어? 하늘이 아까 당신이랑 갔잖아요. 왜요? 하늘이 없어졌어요? 아니, 계산하고 돌아서니까 애가 없잖아. 난 당신한테 먼저 왔나 싶어서. 하늘이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 어떡해. 어떡해. 그렇지만 하늘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늘아. 당신 절로 가봐요. 나 지금 저쪽으로 갈 테니까. 부부는 그렇게 딸 하늘이를 찾아 한참 동안 공원 주변을 이잡듯 샅샅이 뒤져봤지만 그들은 끝내 아이를 찾을 수 없었고 결국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늘이를 찾지 못한 채 지독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온 기훈 엄마. 유나, 오늘은 먼 데까지 가니까 엄마 손 꼭 잡아야 돼. 안 그러면 길 잃어버린단 말이야. 어? 알았지? 네. 귀여워. 아, 근데 이건 저 같은데. 몸도 무거운 데다가 초행길이라 그런지 약속 장소를 찾는 게 영 쉽지 않던 기훈 엄마는 우연히 마음에 드는 구두를 발견하고 잠깐 한눈을 팔게 되는데 설마. 때마침 만나기로 한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 수민아. 응, 근처에 다 온 거 같은데. 아, 지금 같은 곳에서 10분째 뺑뺑 돌고 있다. 친구에게 길 설명을 자세히 듣고 나니 이제 약속 장소를 정확히 파악하게 된 그녀. 여기였네. 유나 애 가자. 어디 갔어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기훈이의 자취는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고 놀란 엄마는 만삭의 몸으로 곧장 기훈이를 찾아 헤맸지만 기훈이 역시 그렇게 7년이란 세월 동안 엄마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잠깐 한눈판 사이 아이를 잃고 가슴에 사무치는 피멍이 되는 어린이 실종 사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엔 8,602명, 2008년엔 무려 9,470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었지만 그중 대다수는 다행히도 부모의 품으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시라도 실종됐던 아이는 당시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이 평생에 걸친 심각한 상처가 되어 인격 장애가 생기고 특히 몇몇의 아이들은 가족과 기약 없는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실종 어린이는 3시간 안에 못 찾으면 3일이 걸리고 3일 안에 못 찾으면 석 달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최대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럼 위의 두 사례처럼 아이가 사라진 것을 금세 발견하고 부모가 곧장 찾아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특성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유독 활동성이 강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빠르게 움직이는 데다가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아 관심 가는 것을 보면 위험 여부를 떠나 맹렬하게 집중하고 보고 하는 거구나 그냥. 심지어 앞뒤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6세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야, 엄마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고 있어. 아, 저러면 안 되죠. 이렇게 잠시만, 조금만,
10분만 가만히 기다리라는 부모의 말은 아이에게 전혀 소용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를 잃어버리고 당황한 아이들은 단순한 어떤 행동 패턴으로 움직이고, 놀랍게도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이 특성과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라진 아이를 쉽게 찾지 못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사라진 아이를 금세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실종 어린이들의 단순한 이 행동 패턴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 실종 아동들 찾기가 이렇게 힘들군요. 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단순한 행동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부모님들이 저 있었어요. 예 잃어버리잖아요. 저 잃어버렸어요. 나도 시장에서. 근데 저도 한 번 어릴 때 저를 어머니께서 잃어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얼마 만에 찾아온 근데 아들? 한 2시간인가 3시간 만에 찾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행이네요. 근데 가만히 계셨대요, 저희 어머님은. 어? 아, 근데 다시 네가- 돌아왔답니까? 예. 잠깐만 그러면 현희 씨, 예. 저희 어머님이 저를 찾은 사건을 본인이 이게 정답처럼 얘기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찾으려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변을 배회하거나 돌아다니지 마시고 아이들이 돌아올 수 있게 그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는 거죠. 정답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 잠깐만, 아이들의 패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의 패턴 패턴 얘기하시는 거죠? 무슨 영어야? 아이들의 패턴 얘기해 주세요. 아이들의 패턴. 아니,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나와야지, 현이야. 아이들의 패턴은 아이들이 제가 사실 이건 제가 경험했던 건데 저는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고 그러면 어두운 곳에 가서 구석에서 울었어요. 그래요? 구석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못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정답은 아이들이 구석에 가서 숨어 있는 날. 정답.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 하는 행동 패턴은 바로 먹을 것을 쫓아가는 경향입니다. 본인 얘기를 사실 현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먹을 것에 대한 집념으로 인해서 들고 다니는 음식이나 이런 액세서리에 혹해서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아니 아까 아이스크림을 아빠가 쥐고 있었는데 먹을 걸 등지고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더 큰 아이스크림을 좀. 더 큰 아이스크림이죠. 소프트 아이스크림 본 거야? 비싼 거. 그래 더 비싼 거 본 거야? 알겠습니다. 음식을 쫓아다니는 어린이들의 패턴 때문에 실종 어린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몇 분이 좀 틀렸으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아주 쉬운 걸로. 예. 자꾸 움직인다. 어디로? 그걸 힌트로 네. 아이들은 자꾸 어딘가로 움직인다. 어딘가로.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봤어요. 수학여행, 소풍. 항상 아이들은 높은 것을 좋아해요. 내가 왕이다, 내가 킹이다. 내가 이 세계 정상에 서 있다. 그래서 이 단적인 예로 수학여행 갈 때 아이들은 가장 높은 뒷자리를 선호하는 게 아무래도 버스에서 특징이 아닌가. 아이들이 아까 그런 공원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높은 탑 같은 거, 이런 전망대 이런 데 올라가거나 아니면 산 쪽, 이 높은 산 쪽 막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바위가 있으면 바위 꼭대기 이런 높은 데로 가려는 습성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높은 데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없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득력 있다. 애들이 없어지면 나무 위에서 찾아야 되나요? 물론 올라갈 수가 있다면 나무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올라갈 수 있는 곳이라면 왜냐면 이 아이들은 또 부모님이 안 보이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멀리서나마 내 엄마를 찾을 수 있겠지, 내 아빠를 찾을 수 있겠지 이런 뭔가 힘을 갖게 되거든요. 정답은 높은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의 습성 때문에. 정말 이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아이들은 이렇게 행동하는데 부모님은 반대로 행동해서 실종 사고가 일어난다.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은 아까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부모님은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서 찾으려고 하고 네. 서로 엇갈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거 일리 있다. 다시 또 가게로 가고 공원으로 가고 이걸 왔다 갔다 반복하다가 결국은 시간이 흐르는 거죠. 네. 이 표정도 심각해지셨네요. 정답 분위기입니다. 네. 정답 뭐라 그랬죠 제가? 아까
아까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부모는 반대로 딴 데를 찾고.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정영돈 씨. 힌트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노래가 생각나죠? 지구는 둥글다. 지구는 둥글. 앞으로 이거 가는 거 앞으로 하는 거야. 이거 안 넘어가는 거야. 노홍철 씨가 주셨네요. 예, 아 고맙습니다. 직진 패턴. 직진. 어린 친구들이 이게 시야가 폭넓지 못하니까 계속 앞으로만 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야 이거야. 형 내가 보기 확실해. 그런데 이거야, 이거. 부모님들은 또 어른이고 공간 개념이 있으니까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이렇게 사방을 돌아보는데 그 사이에 애는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기와 그 부모님의 그 간격이 굉장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우리 어린 친구들의 직진 패턴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 이거 좋아. 넘버 원. 정답은 무조건 앞으로만 걷는 행동 패턴입니다. 아빠가 아이스크림 값을 계산하는 동안 근처에 신기한 장난감을 발견하고 주저없이 뒤따라간 하늘이. 그리고 엄마가 한눈을 판 사이를 틈타 저 앞에 장난감 가게로 무작정 달려간 기훈이. 이 두 아이가 문득 옆에 부모가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는 당황한 나머지 무조건 앞으로만 걸어갔고, 반면 부모들은 아이가 부모를 찾으러 돌아갔을 거란 생각에 아이와는 정반대로 지나온 길을 되짚어 뒤로 가다가 영영 못 만나게 된 것인데, 이처럼 아이들의 무조건 앞으로 걷는 특성 때문에 순식간에 벌어지는 어린이 실종 사고. 4에서 6세 어린아이들은 실종 시 무작정 앞으로 걸어가는 일명 전진증후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를 잃고 어떤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아이는 아무 생각 없이 그 본능에 의해서 무작정 앞으로 걷게 되고, 반면에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은 아이가 부모를 찾으러 뒤로 되짚어서 부모와 아까 함께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뒤쪽으로 찾으러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엇갈린 방향에 의해서 아이를 못 찾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한정된 공간이 실내에서도 그러한지 넘버원에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많이 방문하는 유명 백화점 내부에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제작진과 백화점 안전요원들은 아이가 위험할지 모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곳곳에서 아이를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이제 총 6쌍의 부모와 어린이가 실험에 참가할 차례. 먼저 첫 번째 4살 배기 여자 어린이. 엄마가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그대로 서 있으라고 말한 뒤 자리를 비웠는데, 자,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데리고 가죠. 실험이니까. 몇 초 지나지 않아 냈다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몇초 있다 가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1분도 안 기다렸어요. 1분. 멈출 기색 없이 쭉 앞만 보고 가다가 막다른 길에 서 있는 마네킹의 손을 슬쩍 붙잡는 어린이. 귀여운데 쪼네요. 자, 이번엔 4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아빠 손을 꼭 잡고 백화점에 들어서는데요. 아빠는 제작진과의 약속대로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자리를 뜹니다. 잠시 후 이 남자 어린이 역시 앞으로 쭉쭉 걸어나가는데, 분명히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 마치 앞에서 누가 부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걸어갑니다. 정말 앞으로만 가요. 너무 신기해. 그러다가 백화점 내부 구조 특성상 막다른 길이 나오자 이내 왼쪽으로 방향을 살짝 꺾더니 다시 또 앞만 보고 무작정 전진.
이렇게 아빠가 서 있으라고 한 곳에서 너무 멀리 와버린 아이. 자, 다음 어린이도 마찬가지일까요? 엄마 말을 잘 듣겠다고 씩씩하게 대답한 이 여자 어린이. 처음 얼마가는 정말 꼼짝 않고 서 있는데 제일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이내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기 시작하더니 엄마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듯 아까 봤던 다른 아이들처럼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이렇듯 부모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이들의 전진 본능. 만약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면 아이는 엄마 곁에서 점점 더 멀어져 미아가 되기 십상인데 어떻게? 거침없이 앞으로 가던 이 어린이는 순식간에 처음 서 있던 장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졌고 결국 백화점 밖으로 나가기 직전 제작진이 막아서자 겨우 멈춰섭니다. 이렇게 총 6번의 실험 결과 무작정 앞으로 걸어간 어린이는 무려 4명. 이곳은 안전관리가 철저한 백화점 내부였지만 만약 부모가 눈치채기 전 아이 혼자 밖으로 나가버렸다면 혹은 넓고 넓은 야외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 아이는 그저 앞으로만 걸어가다가 끝내 부모의 품을 영원히 떠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밖에서 절대 아이를 혼자 두지 말고 특히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한순간이라도 아이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외출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옷의 안쪽 깃이나 신발 밑창에 아이의 이름과 연락처를 부착시키고 미아 방지용 팔찌 등을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미리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제 멈추기. 그럼 과연 멈추라는 교육이 효과가 있을까요? 평소 길에서 엄마를 잃어버리면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교육을 잘 받은 귀여운 쌍둥이 자매. 엄마와의 약속대로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지루한 듯 쌍둥이 동생이 움직이려 하자 언니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동생을 나무랍니다. 솔직히 저는 얘가 막 돌아다닐 줄 알았는데 가기 전에 엄마 내가 얘 움직이면 데리고 있을게 했는데 정말로 자기가 말한 그대로 실행해서 너무 기특하다, 너무 이쁘다. 두 번째 생각하기. 두 번째는 당황하지 말고 부모나 보호자의 이름, 전화번호, 집 주소 등을 천천히 생각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네 번째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부모나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주위의 어른이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하십시오. 자, 이러한 실종 예방 3단계 행동 요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교육기관이 신청만 하면 실종 아동 전문기관에서 무료로 찾아가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아이들이 앞으로 갔을 거리보다 더 멀리 앞서가서 먼 곳부터 되짚어서 오며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30분 내로 아이를 못 찾았다면 곧장 경찰에, 즉 국번 없이 182로 신고하고 동시에 실종 아동 전문기관에도 신고를 하면 전단지 제작 및 방송, 모바일, 고지서, 우유팩 등의 매체에 실종 아동을 찾는 광고를 실어주는 등 다양한 지원을 무료로 제공하니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사이 바람처럼 영원히 사라지는 아이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